첫 번째 규칙으로는 얘가 공동으로 열어볼 수 있는 위치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처음에 연 파일을 다른 이름 저장을 할 건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셔야 되니까 네트워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제 안 떠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갔었죠. 들어와서 여기에 실습 진행 폴더에 BIM 시연에 공동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진행 폴더를 만들 거고, 여기에 첫 번째로 네트워크에 공동으로 열어볼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하고 나면 공동 작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네트워크에 할 거냐 클라우드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네트워크.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 절차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을 하면은 중앙 파일, 얘가 이제 중앙 파일이 중앙 모델이 됩니다 라고 뜨는데 yes 누르고, 그리고 나면은 작업 세트, 작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어하는데, 작업 세트를 눌러서 편집 가능, 이 사람만 편집 가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편집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를 해버리면 소유자가 사라지죠. 그래서 누구나 편집 가능이 돼요. 그래서 공동작업 파일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누군가 벽이 옮겨졌어요, 안 건드렸는데 옮겨졌어요 했는데 그 누군가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작업은 조금 수월하실 건데, 어쨌든 편집은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기화, 요 처음에는 설정 동기화 한번 해서 여기에 네트워크가 뜨는지를 확인하시고, 얘가 뜨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얘가 안 뜨거나 이상하게 돼 있으면은 경로가 이게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기화 한번 해주시고, 템플릿을 열고 파일 저장을 하는데 네트워크에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에 저장을 하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의 파일을 공동 작업으로 변경을 하고, 네트워크 방식으로 공동 작업을 하겠다라고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중앙 모델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공유를 할 수 있는 상태의 파일로 변경을 해주고, 끝나고 나면 작업 세트를 통해서 이제 권한 부여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전부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당연히 동기화, 처음에는 이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동기화 하시고 나가면 돼요. 그럼 이제 로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레빗에서 열기를 통해 하셔야 돼요. 이걸 직접 혹시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해도 만드신 분도 얘를 직접 눌러서 들어가는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눌러서만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A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팀이다 그러면 누르시고, 새 로컬 파일 작성은 푸시고,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그냥 기본 경로에 바로 로컬 파일이 바로 저장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파일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열기를 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이제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로컬 파일을 생성하실 분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다른 이름 저장 프로젝트에서 D 드라이브, 내 컴퓨터에 D 드라이브 같은 곳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파일만 열면 돼요. 다른 거 열지 않고 그냥 딱 그 파일만 열면 돼요. 그래서 혹시 또 여기 해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쪽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3개를 관리해야 되니까 A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 저장을 하세요. 폴더를 만들고 저장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 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한두 개의 파일이 아니고 공동작업용 파일이어서 되게 독특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하시면은 이제 공동작업 준비가 완료되신 것으로. 로컬 파일이 개설이 되신 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2개가 전부 활성화되어 있으면 개설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개설이 되셔서 동기화를 하실 때는 지금 동기화를 쓰시고, 지금 동기화 얘를 쓰시고 내 플로피 디스크에도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개인용 작업 뷰를 만드셔야죠. 개인용 작업 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만들려고 해도 레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벨을 누가 만들지 결정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준이 정해졌으면 인면도에 가서 남측면도 같은 데 가서 불필요한 레벨을 지워버릴 거고요. 그러면 뷰도 같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1층 평면도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 거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천장 평면도도 필요 없으니까 지울 겁니다. 뭐 3D 뷰하고 인면도는 상관없고 여기가 레벨에서 0이니까 저는 얘를 그라운드 레벨로 만들었을 겁니다. 흙높이 얘는 층수에 사용되진 않죠. 그래서 층수 풀 거고 구조도 아니죠. 구조도 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아래쪽으로 하나 복사해야겠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높이 조절은 가능하니까 기초 만들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시든 기초라고 하시든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SL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면 흙에서 얼마 높이에 올라가서 1층이 있을 것이냐예요. 최소한은 계단 한 단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비가 오면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 건축물이 있어야 비가 와도 이 건물로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단이 몇 단이냐 이것도 좀 결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중에 레벨은 올릴 수 있죠. 한 단으로 생각했다가 2단으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3단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450 정도 높이의 1FSL을 만들 겁니다. 1F SL 만들고, SL 같은 경우는 층수는 아닌데 구조 요소로 쓰는 기준으로 쓸 거니까 구조만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층의 높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변경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3400 정도로 잡을 겁니다. 2층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다시 3400, 그리고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1FSL, 여기 부분이 2FSL, 그리고 얘가 지붕이니까 그냥 RFSL 이렇게. 만약에 지붕 위에 뭔가 더 있다 그러면 더 결정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네들 SL은 웬만하면은 2층까지는 FL이 있을 거잖아요. 1층, 2층은. 그래서 얘네를 통째로 복사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주택이다 라고 생각해보면 난방을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20cm는 될 거거든요. 150, 20은 될 거니까 그냥 우선 200mm를 내려놓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작아서 겹쳐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조절, 점을 이용해서 끝나는 위치 맞춰주고, 여기는 이 2개는 구조는 아니고 건축이죠. 층수 산정에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1F FL 플로어 레벨, 피니시 레벨 이렇게 쓴다고 했죠. 2F FL 요 정도 만들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합쳐도 다시 합치시면 되죠. 합치시고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전 작업할 때 좀 빼놓고 써요. 문서 정리할 때만
꺾어서 쓰는 형태로 다시 바꿔서 씁니다. 초기에 저런 작업하다가 기운 다 빠지면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레벨 정도는 요 정도이고요. 만약에 반자 레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만드시고, 스킵 플로어 형식의 건축물 한 계층인데 단차이 높이 차이가 나는 식이 된다 그러면 바닥 레벨이 아무래도 더 생겨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레벨 규칙이고요. 되셨으면은 여기 길이는 평면도에서 봤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이만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면도의 위치도 좀 큼직하게 조절해 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조금씩 조절해 주면 뭐 내 건물이 커봐야 이거보다 크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60m거든요. 이 정도보다 크진 않을 거니까 적당히 좀 멀리 보내놓고, 그리고 남측면도 같은 데 가서 요거의 길이 나중에 건축물 크기 보면서 가운데 쪽을 보고 늘려주셔야 되죠. 지금은 상관없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드를 그려서 내 건축물이 대략 이만하다라고 해서 그려보면 남측면도 가서 보면은 얘가 그리드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도 안 좋잖아요. 이런 줄이는 작업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 레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되어 있는 게 보기 좋겠죠. 근데 이거는 동측면도에서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 레벨들이 작업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까지 하시는 게 이 레벨 작업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드를 그린 다음에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했으면 뷰를 만드시면 되죠. 뷰의 종류는 구조평면, 건축평면, 건축용 평면, 그리고 천장용 평면. 건축평면 같은 경우는 FL을 기준으로 만들고, 천장평면 같은 경우도 FL을 기준으로 만들고, 구조평면은 SL을 기준으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평면도 1F, 2F 확인. 그러면 여기 생기죠. 그리고 다시 평면도, 천장 평면도 1층 천장, 2층 천장 1F, 2F 확인. 그 다음에 구조 평면도 구조 그릴 때 쓰겠죠. 1F, 2F, RF 확인. 기초도 있어야겠네요. 구조 기초도 그릴 거잖아요. 그럼 기초 부분도 구조용으로 뷰를 만들어주면 작업할 뷰들이 형성이 되겠죠. 레벨을 만들었으면 뷰를 생성을 했을 것이고, 뷰를 생성했으면 여기서 이제 내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1FSL에 또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 스타일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1FSL에 들어와서 스타일을 A의 스타일로 바꾸고, B라는 사람도 여기 들어와 있는데 다시 B 스타일로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FSL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뷰를 반드시 복제하신 다음에 내 이름을 꼭 쓰십시오. 앞쪽에다가 예를 들면은 HGC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쓴 다음에, 물론 이제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필터를 써서 여기에 이제 구조, 평면, 천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재분류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해서 좀 분리를 해놓고 쓰는 게 좋은데, 우선은 거기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우선은 이렇게 내 이름을 쓰고 나는 내부에서만 작업하는 거로, 그래야 스타일을 바꿔놔도 그래야 혼동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뷰는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제를 하신 다음에 쓰시고, 3D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3D 뷰도 내 이름의 3D 뷰를 꼭 만들어서 그 뷰를 사용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